사실 그 비법은 다른 데서는 정말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초등맘TV 잘 오셨습니다. 일단 그 전에 초등맘TV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교사와 부모들이 속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제가 속고 있다고요? 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TV. 사랑합니다, 청아미 청아미 여러분. 여러분. 네, 1부에서 2부 지금 찾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1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이 문해력과 어휘에 대한 이야기 개념을 해드렸고, 그리고 왜 문해력이 과목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다면, 우리 2부에서는 우리 현직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교사로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문해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님 그리고 선생님이시죠? 네, 이 책의 타이틀이 우리가 하루 10분 문해력 글쓰기잖아요. 사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1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10분으로 하셨는지 조금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 10분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매일 하면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도반장님도 작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작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글쓰기는 근육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면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매일 글을 쓰면 글쓰기 근육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작가들도 몰아서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 힘들어요. 네. 매일 조금씩 한 페이지씩 쓰다 보면 책이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다음날. 근데 매일 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글쓰기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쓰기를 매일 하면 글쓰기를 가끔씩 하는 아이들보다 글쓰기를 싫어하게 되거나 글쓰기를 꺼리는 게 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매일 해보는 게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10분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두 번째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해볼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사실 10분이라는 이 시간을 정하게 된 건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막 글쓰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세 줄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글을 쓰는데 집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칠판에 스탑워치를 딱 붙이고, 자, 지금부터 3분 써볼 건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듭니다. 3분은 쓸 수 있겠다. 그럼 다른 애들은 약간 긴가민가 하는 애들은 주저하고 있어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자, 3분 쓸 수 있는 사람 10명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3분 딱 맞춰둘게요 하면 3분을 또 억지로 아이들이 버텨요. 3분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어제 3분 했으니까 한번 4분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역시. 그런 식으로 1분씩 늘려가다 보면 애들이 제 꼼수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6분, 7분 가면 에이, 선생님 또 이렇게 막 길게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럴 때 힌트가 뭐냐면 아이들을 그때 살짝 무시해줘야 됩니다. 무시를 한다고요? 예, 살짝. 너 솔직히 2학년은 6분 이상은 쓰기 어려운데 너 못 쓰지? 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주면 저 쓸 수 있어요 라면서 7분, 8분 점점 늘려가서 사실 제가 2학년 담임을 했을 때 30분간 안 쉬지 않고 글쓰기를 성공한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이 원칙으로. 예, 그래서 해볼만 하다 10분. 그래서 전 10분이라는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제 당근과 채찍이네요. 처음에는 칭찬을 통해서 너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이제 채찍으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무관심해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아니 부모님한테 나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기가 나서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그런 하루 10분인데 이런 10분을 활용해서 사실 아이들이 성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문해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사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해력과 관련되다 보니까 뭐 스토리텔링 수학이다 무슨 수학이다 이런 참 다양한
어떤 제목으로 불려지잖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들이 10분은 버틸 수 있는데 자, 10분을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향상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비법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비법은 다른 데서는 정말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초등맘 TV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비법은 이 책. 이 책. 이 책은 아니고요. 네. 사실 수학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교과잖아요. 뭐 그렇죠.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수학 어휘 개념을 잘 몰라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어휘를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학생이 있고요. 또는 문제는 이해했는데 식을 못 세워요. 그래서 틀리거나 식까지 세웠는데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떤 원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에 맞춰서 처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수학을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다면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랑 과학이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책 읽기를 하다가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사실 이 사회와 과학과 관련되는 책을 읽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휘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과목은 더 싫어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자, 이 책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면 교과서를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쉽게 하고 또 결국은 문제를 잘 풀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나 과학은 어떻게 좀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 초등맘 TV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교사와 부모들이 속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제가 속고 있다고요? 네.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봤다라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네. 부모님이나 교사 같은 입장에서는 자, 공부했어? 책 봐? 그럼 보고 있는 그 현상만 가지고 아, 잘 봤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실제로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뇌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학창시절 경험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노트 필기도 잘했어요. 네. 근데 성적이 안 나와.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깨달으시고 아이들이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간주하시는 게 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 어휘를 뽑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했는데요. 그 집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현장 교사, 교수님들이 모여서 지난 교과서, 또 그 전 교과서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개념은 이번 교과서에서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먼저 추려내요. 그 후에 그걸 어떻게 기술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어른들의 언어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엄청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걸 뭐 박사급들 교사들과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윤문을 하면서 교과서를 다듬어서 만들어내요. 그렇게 완성된 교과서가 다시 검토진을 통해 가지고 재검토되고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어휘는 굉장히 정선된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만 제대로 읽어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통용되는데 이 교과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된 게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학, 사회, 과학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 있는 학생들만 같은 교과서를 보지 학교가 다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는 그렇죠.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5학년, 6학년 차례입니다. 앞으로는 이 분위기가 계속 될 거예요. 현재는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타 교과들은 출판사가 각자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될 때도 한 가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보고 거기서 어휘들을 추려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를 뽑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내용으로 풀어가지고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읽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이들이 읽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휘를 이야기를 해주고 어휘를 통한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어휘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고 또 퀴즈를 만들어보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진짜 이 어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가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교과서를 보고 어휘를 충분히 활용해보는 경험을 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중에 드는 생각은,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딱 그럴 것 같은 주요 단어들만 딱 뽑아서 나와 있고, 그다음 그 단어들이라든지 다른 학습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옆에 이렇게 퀴즈 개념처럼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또 길지 않아요. 아이들이 쉽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있는지는 결국 말씀 중에 답이 있었군요. 교과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직접 지필진이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직접 교과서를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직접 해당되는 것을 직접 집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깊이와, 그리고 해당되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그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까지도 다 봐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정말 학습적으로 중요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정리가 잘 돼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사실 문해력 거창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씹어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들에 나오는 문장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여기서 핵심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책을 읽고 어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해당되는 어휘를 잘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봐야 되고 직접 참여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한계쯤이었으면 10분 정도가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오랜 학생들의 지도로부터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할 수 있게 아이들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끝으로 이야기를 남기는 거니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습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배울 학에 익힐 습이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시간 학교에서는 배우는 데만 시간을 할애하지 이걸 익히는 데는 관심이 조금 적어요. 사실 교과서를 읽고 아이들이 중요한 어휘를 뽑아내고 이걸 활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면 사실 이럴 책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중요한 문장을 밑줄 그어보거나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보라고 하면 6학년 학생들도 엉뚱한 곳에 밑줄을 긋고 엉뚱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러니까 학습 어휘를 뽑아내고 핵심을 뽑아내는데 그만큼 서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주고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교과서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뽑았고, 이 어휘를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로 익히고 퀴즈를 내고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면서 진짜 내 것으로 체득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맘TV 채널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훌륭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달리쌤과 함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연 듣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TV